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한국 경제를 좀먹고 있는 지하 경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선거만 다가오면 후보자들은 복지 공약을 전면에 내세워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좌우막론하고 방법과 방식이 다를 뿐 복지는 빠지지 않는 공약이자 핵심 공약이죠. 많은 사람들이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을 시행하는 북유럽식 복지를 부러워하지만 사실 이 복지 시스템이 운영되려면 어마어마한 세수가 필요합니다. 즉 국민이 질 높은 복지를 누리고 싶다면 그만큼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데 증세 없이 복지만 늘리겠다는 공약은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동시에 지금 상황에서 증세 없는 복지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2012년 당시 새누리당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총선 및 대선 공약을 모두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총 131조 4천억 원이었는데 이는 증세 없이 복지를 실행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루어내지는 못했지만요. 왜 이루어내지 못했냐?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건 단순히 정책만으로 정부가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선언한다고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동시에 지하경제 양성화는 모든 국가들의 염원이자 꿈이기도 합니다. 1년 전쯤에 다룬 모든 국가들이 꿈꾸는 유토피아 현금 없는 사회 영상을 보셨다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경제 및 금융거래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비현금 지급 수단이 이용되어 지급 수단으로서 현금이 필요 없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현금뿐 아니라 어음, 수표 등 장표 방식 지급 수단이 사용되지 않는 상태로 현금 없는 사회를 정의하기도 하죠. 현금이 없어지고 카드와 같은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모두 대체된다면 위조 지폐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범죄도 확연히 줄어들거든요. 실제로 카드 보급률과 소매치기 같은 강도, 절도 범죄 수는 반비례합니다.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죠. 범죄가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몰래입니다. 사회에 현금이 없어지면 금융범죄부터 지하경제까지 추적이 훨씬 더 쉬워지죠. 즉 현금 없는 사회는 곧 지하경제의 양지화와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지하경제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지하경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용어가 낯설진 않으실 겁니다. 일단 지하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느낌 때문에 대충 불법적인 경제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라는 생각이 들기 쉽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하경제를 단순히 불법적인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하긴 어렵습니다. 지하경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하경제는 영어로 언더그라운드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이 밖에도 의미는 같지만 표현이 다른 단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자 경제부터 검은 경제, 현금 경제, 숨겨진 경제 등 지하경제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한두 개가 아니죠. 하나같이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건 똑같습니다. 실제로 학계에서는 지하경제를 국내 총생산에 포착되지 않는 합법 또는 불법적 생산 활동이라고 정의하죠. 2018년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는 세금이나 사회보장 기여금,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안전기준 등과 같은 규제, 통계조사 작성이나 행정양식 제출 등 행정 절차 등을 회피하려는 이유로 정부 당국에 숨겨진 모든 경제행위를 포괄한다고 보다 세밀하게 정의했고요.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통계 전문가들은 지하경제를 관측되지 않는 경제, 즉 비관측 경제라고 하는데 비관측 경제는 두 가지 하위 개념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지하 생산, 또 다른 하나는 불법 생산이죠. 지하 생산이란 합법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만 소득세, 부가가치세, 사회보장, 부담금 등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부에 숨기는 모든 활동을 뜻합니다. 불법 생산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하경제의 대표적인 이들이죠. 불법 약 생산 및 거래부터 성매매, 작물 판매, 밀수 등이 불법 생산에 해당합니다. 즉 불법적인 일과 불법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탈세 및 각종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관측이 불가능한 경제활동이라면 전부 지하경제에 포함되는 것이죠. 실제로 지하경제는 우리 일상 곳곳에 공공연히 퍼져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점원이 현금으로 결제하면 만원을 깎아주겠다고 한 뒤 현금 매출분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로 일한 뒤 현금으로 일당을 받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처럼 일상적인 탈세가 모두 지하경제에 해당하니까요. 사실 전체 지하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성매매와 약거래 같은 불법적인 경제활동보다 일상적인 탈세가 훨씬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 경제활동의 규모가 작다는 뜻은 아니죠. 얼마 전에 다루었던 한국 유흥의 역사에서 나왔듯 나이스 신용평가 이슈 리포트의 연구에 따르면 성매매 관련 종사자의 수입이 25% 하락하면 GDP가 1%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6년 추산에 따르면 한국의 성매매 산업 규모는 약 30조에서 37조 원 정도로 추정되었고요. 성매매만 이 정도입니다. 게다가 1kg 이상 대량 불법량 밀수 적발 건수가 2021년 29건에서 2022년 65건으로 증가한 것을 볼 때 불법약 산업의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또 규모
규모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렇다면 한국의 지하 경제는 얼마나 심각하고 또 그 규모는 정확히 어느 정도일까요? 당연하게도 지하 경제의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정확히 통계치가 나온다면 그건 이미 지하 경제가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세계 각국의 지하 경제를 연구하는 오스트리아 린츠 대학교의 프리드리 슈나이더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한국의 지하 경제의 규모는 GDP의 25% 약 300조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슈나이더 교수는 지하 경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주로 다중지표 다중원인 줄여서 미믹이라 불리는 모형을 사용했는데 미믹을 통해 현금 수요, 공식 노동시장 참여율, 경제 성장률 등 지하 경제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지표들과 조세 부담, 규제 강도, 실업률, 자영업자 비율 등 지하 경제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지하 경제 규모를 추정했죠. 물론 앞서 말했듯 지하 경제 특성상 정확한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고 슈나이더 교수의 추정치는 하나의 참고 자료로만 봐야 하죠. 미믹과 같은 모형으로 지하 경제 규모를 추정하는 것을 모형 접근법이라 하는데 모형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체 지하 경제 규모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실제로 슈나이더 교수의 모형 접근법이 지하 경제 규모를 과대 추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추정치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유달리 높은 건 사실이죠. 선진국의 경우 GDP의 10% 안쪽을 지하 경제라고 보는데 슈나이더 교수의 연구 결과를 뒤로 하더라도 IMF에서 발표한 자료나 민간 추정치 어디를 보더라도 한국은 높죠. 왜일까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법과 제도는 정교해지고 발전된 금융 시스템은 현금 거래를 줄여 거래의 투명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지하 경제 활동이 자연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제 발전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지하 경제 비중이 작게 나타나기 마련인데 말이죠. 동시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앞서 말한 현금 없는 사회에도 더 가까워지죠. 불법적으로 얻은 자금을 쓰려면 흔히 말하는 세탁을 해야 합니다. 애초에 거래 자체도 현금으로 하죠. 불법업소, 마약상, 불법 도박상들이 사업자를 내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카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선진국일수록 세금 징수 시스템이 효율적이어서 탈세도 어렵고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한국 정도의 경제 규모라면 게다가 현금 없는 사회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한국이라면 훨씬 더 낮은 추정치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유독 지하 경제가 큰 것으로 추정되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높은 자영업 비중입니다. OECD에서 발표한 지하 경제 규모 결정 요인에 따르면 1위는 간접세였고 2위가 자영업, 3위가 실업이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 가운데 19.7%를 차지합니다. 이는 사실 196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한국에서도 자영업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해보면 여전히 월등히 높은 수치이죠.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콜롬비아,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에 이어 5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미국은 6.6%, 독일은 8.7%, 일본은 9.6%를 기록한 것을 보면 한국의 자영업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높은 자영업 비중이 지하 경제랑 무슨 상관이냐? 자영업자의 소득은 기본적으로 급여 소득자에 비해 정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자영업에서는 여전히 현금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심지어 유도하기도 하고요. 많이들 겪어보셨듯 자영업자 측에서 탈세를 목적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렇게 벌어들인 소득을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해버리면 이게 바로 지하 경제인 겁니다. 문제는 아무리 자영업자 비중이 감소 추세라고 한들 여전히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모든 업체를 세밀하게 세무조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나마 가게를 얻어서 장사하는 곳이라면 비교적 낫지만 노점상이나 길거리 장사는 내잡을 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밖에도 사대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사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사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해야 하며 신고소득이 낮을수록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줄어드는 시스템입니다. 너도 보험료 덜 내고 나도 덜 내잖아, 대신 현금으로 줄게, 뭐 이런 식이죠. 자영업 시장이 치열하고 수익성은 낮다 보니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발생하고 있고요.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 실제로 2024년 9월 국세청으로부터 나온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국내 자영업자 4명 중 3명은 월소득이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니까요. 심지어 소득 0원을 신고한 자영업자는 95만 명이나 집계됐죠. 이게 신고를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지만 얼마 전 영상인 한국 자영업의 몰락 영상에서 나왔듯 현재 한국 자영업은 침체가 아닌 몰락을 맞이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거든요. 참고로 한국 자영업이 유독 힘든 가장 큰 이유는 지하 경제가 큰 이유와 동일합니다. 자영업이 너무 많아서이죠. 물론 자영업만이 지하 경제 원인이라고 볼 순 없습니다. 한국은 매년 현금 유통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역시 지하 경제 규모를 키우고 있죠.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화폐 발행
발행 잔액은 149.6조 원으로 2019년 대비 19.5% 증가했습니다. 또 2023년 8월 말 기준 화폐 발행 잔액은 176조 7,779억 원인데 이는 2022년 말 대비 3.3% 증가한 수치였죠. 화폐 발행 잔액이란 한국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화폐에서 환수한 돈을 제외하고 시중에 남은 금액을 뜻하는데 화폐 발행 잔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환수되지 않고 시중에 풀려있는 돈이 많다는 뜻이죠. 더 쉽게 말하면 현금 거래가 증가하고 있거나 은행이 아닌 어딘가에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환수되지 않은 돈들이 반드시 지하경제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의미한 자료임은 확실하죠. 한국이 세금이 제대로 안 거치는 나라라는 건 낮은 세원 포착률에서도 드러납니다. 세원 포착률이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거래 중 실제로 과세 당국에 포착되어 과세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 세금 낼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는 비율이라고 볼 수 있죠. 즉 세원 포착률이 낮다는 건 그만큼 해당 국가의 조세 행정의 효율성이 낮으며 탈세나 지하경제의 규모가 클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한국은 세원 포착률이 낮은 국가 중 하나이죠. IMF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세수 비율은 19.3% 정도로 선진국 평균인 35.2%보다는 훨씬 낮고 신흥국 평균인 23.3%와 저소득국 평균인 15.9%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도 OECD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는 한국의 GDP 대비 조세 수입 비율이 증가하긴 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보다는 낮았죠. 전반적인 경제 지표들이 최근 몇 년 사이 나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다양한 연구에서도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고 추정했죠. 얼마 전 영상인 한국 유흥의 역사에서 말했듯 한국의 음지는 오히려 더 커졌음에도 지하경제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자영업자 비중이 줄고 있는 동시에 한국이 점점 더 현금 없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하지만 좀 나아졌다고 마냥 괜찮아지겠지는 않됩니다. 일단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지 괜찮은 수준이라는 말은 아니고 세금이 제대로 안 거치고 있다는 것은 인프라와 복지, 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부터 시작해 결정적으로 형평성의 문제이기도 하죠. 꼬박꼬박 세금 다 내는 사람이 바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세금에 대한 반감도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매일 세수가 부족하다며 증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능만 하다면 지하경제 때문에 못 잡는 세금만 다 걷어도 내 엄청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죠. 처음에 했던 말처럼 지하경제는 진짜 한국의 경제를 좀먹고 있는 셈입니다. 지하경제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